밤 9시 45분. 나는 부엌에 서서 제일 좋아하는 저녁 식사 메뉴를 만드는 중이다. 밀플레이크, 뮤즐릭스 시리얼, 건포도를 섞은 이 맛있는 음식은 내게 위안이 되어준다. 목요일이니 15분 뒤에 드라마 ER이 방영될 테고 시청률 조사 기간인 5월 중순이니 나는 기대감에 젖어 있다. 그렇다. 새 에피소드가 방영되는 날이다. 기분은 평온하다. 나는 찢어진 레깅스, 티셔츠, 목욕 가운을 입고 있다. 내 개는 거실 소파에 흡족하게 웅크리고 앉아 있다. 전화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가 몇 통 와 있다고 불이 깜빡이는데 내가 일부러 받지 않는 전화들이고 내일이 되어야 응답할 생각이다. 이때 어떤 생각 하나가 떠오른다. 단순한 사실적 진술 하나가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나는 그 말을 듣는다.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것은 정말 마술적이고 변혁적인 순간이다. 나는 명랑한 은둔자야. 이 말을 다시 들어보라. 산뜻하고 멋지게 들리지 않는가? 만약 누군가가 어제 내게 내 존재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보라고 말했다면 나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을 것이다. 나는 독신 여성이에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 38살이고 좀 외톨이처럼 살아요. 이 말이 슬픈 노처녀를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내 목소리에 변명의 기미가 어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유 미안해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이면 진짜 결혼했어야 하는 건데 하고 말하는 듯이 약간 멋쩍게 어깨를 으쓱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시리얼 그릇을 앞에 두고 서 있던 순간 내 정신의 만화경이 살짝 돌아가더니 변명은 흐릿해지고 대신 새로운 장면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장면은 행복과 아주 비슷해 보였다. 행복하게 혼자라고? 은둔하는데 명랑하다고? 그런 모순이 어딨어. 그건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에 이혼했지만 새로 연애를 시작한 내 친구 하나는 얼마 전 함께 저녁을 먹을 때 내게 물었다. 그래서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아무도 안 사귀고 지내는 건 어떤 기분이야? 나는 어렴풋이 동정하는 듯한 친구의 말투를 무시하려고 애썼고 내 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할 때 짐짓 농담인 척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사귀는 중인걸? 나한텐 얘가 있잖아. 친구는 말이 안 되지만 마지못해 웃는다는 듯이 웃고는 신문을 이어갔다. 외롭지 않은지. 집안일을 모두 요리도 쇼핑도 자질구레한 일들과 공과금 납부까지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게 버겁지 않은지. 혼자 늙어갈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지. 누군가를 만나게 될까 아닐까 걱정되진 않는지.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하지만 대답이 복잡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연애 관계를 아주 중시하고 파트너가 있다는 사실을 정신건강과 정상적 사회성의 척도로 여기는 문화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친구에게도 그렇게 말했다. 물론 단점은 있어. 하지만 난 혼자 사는 게 정말로 좋아. 장점도 몇 가지 꼽아 보였다. 내 시간을 내 맘대로 보내고 생활 규칙을 알아서 정하고 내 취향을 마음껏 탐닉할 자유.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하고도 소통하거나 협상하거나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나의 물리적, 정신적 공간을 스스로 구축하는 설계자라는 사실이 안겨주는 주기적인 작은 성취감. 나는 말했다. 이건 선택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야. 그리고 나는 이 스타일이 편해. 친구는 진지하게 끄덕이면서 들었다. 하지만 내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문득 내가 성인이 된 뒤 대부분의 기간을 혼자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좀 놀란다. 그 시간 동안 대체로 나는 혼자라는 상태를 일시적인 상태로 여겼던 것 같다.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다. 내가 선택한 고독의 수준이 어떤 면에서든 내게 좋았기 때문에, 나와 내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래 왔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가 물어야 할 왜는 왜 혼자 지내는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바뀐다. 왜 혼자 지내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생활의 속도와 리듬에서 사치스러운 안도감 같은 걸 느꼈다. 나는 내 난장판을 다스리는 자이고 내 텔레비전 리모컨의 왕이고 중요한 일이건 엉뚱한 일이건 내 생활의 모든 세부사항을 손수 쓰는 작가다. 나는 스스로 쌓아올린 나만의 이 작은 세계를 여간해서는 떠날 마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의 나라에서 살아왔고 이따금 나도 걱정과 필요에 쫓겨서 그곳의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들여보내달라고 청하곤 했다. 함께 저녁을 먹던 친구가 내게 아무도 사귀지 않는 것은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을 때 나는 혼자라는 상태에 절망하고 혼자 있는 것은 무섭고 열등한 상태라고 생각했던 시절의 기분이 어땠는지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주말에 계획이 없다는 말에 친구 웬디가 불편해하는 것을 볼 때 나는 한때 내가 아무 계획 없는 시간을 얼마나 겁냈는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안의 감정이 밖으로 나오도록 여유를 주는 일을 얼마나 어려워했는지 새삼 떠올린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만난 여자처럼 사람들이 우리라는 단어를 수시로 입에 올리는 걸 들을 때 나는 마치 타인과 결부되지 않은 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듯이 남들과의 관계로만 나 자신을 정의하려고 했었던 고통스러운 시절을 떠올린다. 그날 밤 부엌에서 켈로그 만찬을 준비하며 내 집의 단정함과 조용함을 즐길 때 그 시간이 고마운 선물이자 일종의 승리로 느껴졌다. 예전에 내가 애쓰며 괴로워했던 일들이 과거로 좀 더 멀리 물러났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숫기 없는 성격이다. 타인과의 소통을 늘 부담스럽게 느껴왔고 앞으로도 아마 어느 정도는 계속 그럴 것이다. 따라서 나는 혼자 있는 걸 늘 대단히 편하게 여겼지만 그러면서도 그 상태를 만끽할 줄은 잘 몰랐다.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서도 초조해지지 않는 것. 연애의 틀 밖에서도 안락과 위로와 인정을 얻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 내가 가진 자원만으로도 나라는 사람, 내가 하는 선택만으로도 고독의 어두운 복도를 끝까지 걸어서 밝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은 잘하지 못했다. 나는 시리얼 그릇을 들고 거실로 가서 TV 앞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말로 명랑하게. 이게 내 집이야. 1998년 명랑한 운둔자.